네, 베이식 형님은 정말로 미아 상태예요. 아마 많은 분들의 기억상으로는 쇼미텐 창가를 마지막으로 그의 존재를 잊고 지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럴만도 한 것이 그 뒤로 베이식이 뭔가 이렇다 할 만한 뚜렷한 음악적 성취나 행보를 보여주진 못했거든요. 물론 활동을 아예 접은 건 아니었습니다. 몇몇 프로젝트 곡에도 참여하고 개인 싱글도 하나 발매하고 가끔가다 방송에도 모습을 비치면서 비교적 본인 작업물보단 외부 활동에 치중하는 행보를 보였죠. 근데 22시즌을 끝으로 그의 존재는 힙합씬 내에서도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 열심히 운영하시던 유튜브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치되다가 더 이상 채널을 운영할 수 없을 것 같단 말을 편집자에게 전하고는 소유권까지 넘기고 본인이 직접 설립한 레이블 아울리브 역시도 신인 발굴 및 MD 제작, 나중엔 콘서트도 여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레온과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사실상 폐업 절차를 밟았죠. 그리고 레이블에 남아있던 2명의 아티스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정말 하루아침에 본인들을 케어해줄 회사를 잃었고요. 이후 실종된 베이식은 자취를 감춘 지 얼마 뒤 두 사람에게 따로 연락을 취했다 하는데 이때 두 분 중 한 분만 따로 만났고 그 만남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일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도 베이식이랑 관련된 그 어떤 근황을 알 수 없었죠. 나랑은 쫑나치 아울렛, 이식이 형 근황은 근황 올림픽에 물어봐. 이렇게 말하면 정없다고? 씨발 어쩌라고? 네, 베이식은 데뷔 시즌부터 랩 잘 뱉는 걸로 유망주 포지션을 선점하고 믹스테이프 파운데이션 볼륨2로는 예기치 못한 판매고를 올리며 당대 힙합씬 최고의 루키 중 한 명으로 꼽혔어요. 빌스텍스와 호흡을 맞춘 간지도 언더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요. 이제 막 데뷔한 신인으로선 스타트를 겁나게 잘 끄는 거죠. 이후 힙합 듀오 더블 트러블을 결성하고서 앨범 하나를 투척하고 빌스텍스가 세운 인디펜던트에도 합류하며 신의 더 큰 파이를 먹기 위해 철저한 사전 작업에 들어간 베이식. 하지만 그런 그에게 돌아온 말은 색깔이 없다. 랩이 노잼이다란 피드백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렇게 슬슬 만년 유망주 꼬리표가 달리려던 때쯤 베이식은 결혼과 취업이란 현실을 마주해야 했고 결국 힙합씬을 떠나 회사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맞았죠. 하지만 직장인으로 생활하던 중에 스윙스를 보며 생긴 부러움이 회사를 때려치게 만들었고 쇼미 출연 결심과 아울러 우승까지 거머쥐게 했어요. 이후 베이식은 여러 행사를 다니며 많은 돈을 벌었지만 1년이 채 안 돼 대중들의 눈길은 시즌과 BY에게 향해 있었고 생각보다 이른 타이밍에 찾아온 슬럼프는 그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옥죄죠. 그 뒤로 다양한 움직임과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작업물도 나름 틈틈이 발표했지만 그 노력과는 별개로 그는 주의를 끄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클럽 파티에서 만난 팔로알토의 조언으로 유튜브 채널을 하나 파괴되고 래퍼로서의 자존심 내려놓고 커브랩을 주 컨텐츠로 밀던 중에 조회수가 개떡상하면서 베이식은 유튜브라는 얼터이고를 형성했죠. 이후 가짜 사나이 쇼미더머니 재출연과 더불어 레원이란 복덩이까지 회사에 걷어들이면서 사실상 제1의 전성기를 이때야 맞이했어요. 그러나 정말 오랜 세월의 기다림 끝에 맞이한 황금기를 단 몇 개월 사이 만에 청산한 베이식이었죠. 이처럼 그의 다사다난했던 래퍼로서의 이력은 뭔가 대단함과 짠함을 오가는 양가적인 감정을 들게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베이식의 커리어 전반을 훑어보니까 말이죠. 제 생각에 어쩌면 베이식의 진짜 매력은 랩을 뛰어넘는 이런 인생의 굴곡을 견뎌낸 베이식이란 인간 그 자체에 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서사에 녹아있는 감정들을 정규 4집에 풀어줬으면 했는데 언제 한번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작품을 들고 와줬으면 합니다. 좀 더 나은 뮤지션으로 커리어를 마무리하고 싶다던 그 인터뷰 속 내용처럼 말이죠. 다음은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바밍타이거 그 자체였다가 지금은 절대 다수의 분들의 기억상에서 희미하게 잔재한 장석훈 형님입니다. 많은 분들의 뇌에서 이 형님의 이미지가 지워진 건 그가 솔로 활동을 선언한 다음에 국가의 부름을 바꿔서 납치된 뒤부터일 거예요. 그니까 바밍타이거 신드롬을 일으키고 호련히 사라진 그때부터 그의 존재는 이미 많은 분들의 추억으로 자리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궁금할 수도 있는 그 이후의 장석훈의 행보는 말이죠. 예상외로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어요. 그는 21년도에 효도앤베이스란 록밴드를 결성하고 그 안에서 보컬과 기타와 미남 역할을 맡으며 현재까지도 인디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죠. 또 이따금씩은 피처링 참여를 하는 등의 품앗이 활동도 하면서 예상치 못한 작업물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쯤에서 효도앤베이스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 팀은 얼터너티브 게러지 하드코어한 맛이 있는 록 음악을 하는 팀이에요. 심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장석훈의 보컬 운용과 러프하지만 정돈된 밴드 사운드가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기깔나고 신들린 듯한 연주의 합이 본물 터지듯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때면 장르적 특성이 주는 카타르시스가 맛깔납니다. 그만큼 청각적인 쾌감을 극대화할 만한 장치들을 앨범 안에 꾹꾹 눌러 담았다 할 수 있죠. 특히나 이 형님들의 이 집은 그것들이 엑기스 마냥 응축돼 있어서 록음악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청해보라고 감히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냥 몇 곡 들어보면 삘이 꽂히걸랑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장석훈은 이제 자신의 이미지를 힙합에 가두려는 걸 완전히 탈피하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센스의 피처링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랩을 비롯한 피처링을 안 하겠다고 선포했거든요. 근데 전 이 시점에서 장석훈 형님이 이렇게 힙합에서 록음악으로 오는 과정이 그렇게 갑작스럽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처음 이름을 알리던 커버 영상을 올릴 때부터 그는 자신을 어필하는 수단으로서 랩보다는 보컬을, 그리고 어떤 제스처 대신 통기타와 함께 했고, 나중에 바밍타이거에 합류해 랩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그 계기도 같은 팀 멤버들의 강력한 권유 때문이었으니까요. 나아가 이 형님이 어디 가서 하는 인터뷰를 보더라도 힙합에 말뚝 바꿔서 이걸로 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뉘앙스를 풍긴 적은 단 한 번도 없기도 했고요. 오히려 힙합을 하나의 취미생활처럼 여긴 그였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장석훈이 바밍타이거를 나가고 랩을 그만뒀다는 사실은 그를 오래 봐온 팬의 입장에서 아쉬운 결정이었지만, 뭐 응당 아티스트라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또 맞으니까 그의 새로운 행보를 늦게나마 응원해 봅니다. 전 장석훈이 어떤 씬에서 어떻게 활동하던 간에 그만이 갖고 있는 신선하면서 친근한 캐릭터는 절대로 희석되지 않는다 생각하거든요. 가끔 그 유튜브로 그거 올리는 거 맞으면 전 되게 만족해요. 집에서 통기타로 해본 것도 내가 너무 재밌는데 그러니까 재밌게 기억이 됐으면 좀 끝이죠. 그냥 잠깐 재밌게 놀던 뭐 사람, 그 정도면 얼마나 좋아요. 그 정도면 그런 건 되게 좋죠. 키세이프와 함께한 브레인워시 프로젝트로 잠시 주목받다가 이후 쇼미에 나와 치매 래퍼란 불명을 달고 레디한테 극딜까지 제대로 박히며, G2는 쇼미를 통해 인지도 측면에선 확실히 이득을 봤지만 래퍼로선 마냥 긍정적인 이미지를 챙기진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런 모습을 바로 작업물로 커버쳐서 자신의 팬들에게 보답하려는 아주 참된 마인드를 보였죠. 보통의 래퍼분들이라면 쇼미로 얻은 인지도를 그거 그대로 누려서 허송세월 보내기 마련인데, G2는 그 인지도를 이용해 앨범에 대한 관심으로 유도하려 했으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G2의 마인드셋은 박수받을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앨범 평은 안 좋았어요. G2는 톤을 비롯한 타고난 하드웨어가 있었음에도 반복적인 플로우와 단순하게 짜맞춰진 라임, 또 대가리 빡 때리는 인상적인 가사도 딱히 없어가지고 앨범 단위로 그를 접할 때면 쉽게 물리는 감이 있었죠. 이는 약 1년 뒤에 발표한 2집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G2 성님은 한동안 커리어 하향세를 타다가 하이라이트와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뭔가 이쯤에서 커리어가 끝나는 건가 싶었는데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의 터닝포인트는 이 뒤에 찾아왔어요. 정규 3집에서 그는 앞선작들에서 드러낸 약점들을 비교적 상세한 모습을 보여주며 폼을 서서히 끌어올리더니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의 듀오로 활동하다시피 한 주노플로와 합작한 앨범에서는 본토 메인스트림의 것을 10분 반영한 프로덕션과 G2의 랩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물을 냈습니다. 특히 예전처럼 막 힘을 이빠이주는 구간도 적어지니까 오랜 시간 들어도 귀가 피로한 감이 사라졌죠. 주노플로와의 호흡도 의외로 잘 맞았고요. On my neck there's 24, right on my got plenty more. Every day I'm setting goals that it's on a miracle. Gotta stay focused. I had the faith that I am the chosen. I got the word, you got emojis. I cut the world, you cut emotions. 네, G2는 활동하는 지역만 달라졌을 뿐 지금도 래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다양한 형태의 작업물도 꾸준히 내고 있고 크고 작은 투어와 행사도 돌아다니며 꽤나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22년도에는 클리퍼스 경기에 나타나 하프타임쇼에서 테드팍 주노플로와 함께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기도 하고, 아까 짤막하게 언급한 합작 앨범의 수록곡 중 하나는 NBA 2K24의 사운드 트랙으로 실리기도 했죠. 뭐 많은 분들이 G2의 근황이 좀 뜸해가지고 랩을 아예 접은 걸로 아는 경우가 종종 있던데, 이 형님은 여전히 자신만의 색깔로다가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의 최근작들을 한번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플로우식은 탈구킵이란 수식어가 자주 붙었어요. 한국에서 그런 묵직한 톤으로다가 차포 스타일로 음절을 쏟아내는 래퍼는 좀처럼 보기 힘든 스타일일 뿐더러 실제로 가사에서 영어 비중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어딘가 구킵이랑 거리가 먼 이미지도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다른 국내 래퍼들과 차별점이 형성되면서 그들과 언제 한번 단체곡을 함께할 때면 데미를 장식하는 최종 보스로 등장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는 때로 역효과를 낼 때도 있었어요. 쇼미 랩 배틀에서 미숙한 한국어 발음과 다소 어색한 단어 선택 때문에 놀림받기도 하고, 힙합 팬들에겐 그런 것 때문에 몰입감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듣곤 했으니까요. 다만 그런 점들을 감수하더라도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마치 차력쇼를 보는 듯한 그의 퍼포먼스는 쇼미더머니랑 경연 프로의 성격과 부합했고, 비록 예상보다 탈락 시기가 일찍 찾아왔음에도 그의 강렬했던 인상은 한참 동안 잔상처럼 남았어요. 근데 해가 거듭될수록 플로우식이란 이름은 한국 힙합에서 거의 소외되다시피 했죠. 뭐 그 많은 원인들 가운데 플로우식이 국내 래퍼들이나 레이블과 어떤 교류를 갖지 않았던 데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건 쇼미버프를 받은 뒤에 인상적인 작업물을
뽑아내지 못한 데 있었어요. 보통 힙합을 소비하는 장르 팬들은 정규 음반으로다가 그 아티스트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래퍼가 일정 기간 동안 좋은 작업물을 못 뽑으면 시장에서 도태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때문에 플로우식도 그와 비슷한 사유로 인해 많은 힙합 팬들의 기억에서 날아갔습니다. 특히 21시즌 이후로 3년 동안 어떠한 작업물을 내지 않았던 게 크게 작용했고요. 근데 그랬던 데에는 플로우식 개인의 사정 탓도 있긴 했어요. 원래 21년도쯤에 앨범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코로나가 찾아와서 그 계획을 다 엎어버리고 고향인 뉴욕 퀸즈로 돌아가 한 테크 기업에서 3년 정도 키보드를 두들겼기 때문이었죠. 네, 그러던 올해 2024년 그는 다시 래퍼로서의 복귀를 알렸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딴 레이블도 설립하고 첫 솔로 EP를 발매하며 앞서 싱글컷 하나를 공개한 다음 그동안 미뤄온 수건 사업인 앨범도 마침내 드랍했죠. All the pretty girls in the hotel. Bring the bottles up to the top. All the pretty girls in the hotel. Bitch 고 바로 감옥 타로 학교 종이 땡. It's that KBC는 우리 농협 send it through my bank. 근데 플로우식이 신에서 한참이나 벗어났기 때문에 앨범이 약간 소리 소문 없이 묻힌 감이 있었는데 전 오랜만에 복귀해서 발표한 작업물 치고 괜찮았어요. 정말 진한 힙합적인 색채를 띠는 프로덕션과 교포들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표현 기법이 뭔가 새로운 느낌을 줘가지고 신선했달까요. 또 플로우식이 좀 더 가다듬어진 듯한 랩도 괜찮았고요. 물론 아쉬운 점들도 있긴 했지만 그것들은 앞으로 천천히 보완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독보적인 매력과 태도적인 면에 있어서는 발전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래퍼임엔 변함이 없으니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근황이 궁금한 아티스트 총 4분을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베이식 형님을 제외한 나머지 3분은 대중들로부터 관심이 좀 사그라들었을 뿐 아직까지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 시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분들과 수년이 지난 지금의 그분들을 비교해서 들어보는 것도 청취하는 데 있어 나름의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실력이 뒤처지는 분들은 아니니까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에 올게요.